스핀을 나한테 주면 내가 토탈 에너지는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됐다 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몬테칼로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몬테칼로로 해야지, 진짜 우리가. 자, 몬테칼로. 자, 여러분 이제 그 조금 기억을 하실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징 모델 몬테칼로는 워낙 제일 통계 물리에서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이그샘플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저런 책들 같은 거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 자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이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럼 이제 제 가장 우리가 배웠던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구현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최적화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다.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제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를 이용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야. 랜덤 시퀀셜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이제 드러날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스핀을 초기화했어요. 그 다음에 걔는 아직 열평의 상태가 아니다 말이야. 볼트넘프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스핀을 뒤집어 줘야 돼.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느냐? 자, 제일 처음에 N개의 스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딱 골라잡아. 제일 처음에 이제 스핀을 초기화해야죠. 초기화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칼로를 시작할 거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선 전체 N개의 스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선택을 해요. 눈 감고 주사위 한 번 던져야 되네, 그치? 랜덤 넘버 한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선택한 이 스핀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뒤집을지 말지. 뒤집는다는 게 그 스핀 값을 마이너스 S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메트로폴리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확률을 스핀이 뒤집혔다고 쳐. 스핀이 뒤집혔을 때의 확률. 스핀이 뒤집혔을 때의 확률. 내가 원하는 확률은 볼트잠프였어요. 그러니까 스핀이 뒤집힌 후에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 그것과 스핀을 뒤집기 전에 원래 형태에서의 전체 확률, 볼트잠 벡터네요. 요 비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그래서 스핀을 뒤집고 났더니 확률이 더 높아졌어. 그럼 걔는 무조건 뒤집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이 더 낮아졌어. 그럼 걔는 무조건 뒤집지 말고 주사위를 던져서 뒤집어. 이게 메트로폴리스였죠. 그렇죠? 네. 뒤집은 후의 확률, 뒤집기 전에 볼트sample 확률. 요거를 계산해요. 다행히 이 노멀리제이션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에너지 계산하는 거 했단 말이죠. 에너지 계산했으니까 스핀 현재 에너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스핀 하나 뒤집었다 치자. 그래놓고 이거 지수함수 계산하고 나눈다. 이게 바로 아무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에는 그냥 간단한 계산 같은 걸 손으로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컴퓨터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주지 말고 우리가 손으로 최대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뒤집을 거예요. 전체 N개의 스핀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얘를 뒤집을 건데 그럼 이제 뒤집기 전에 에너지는 요게 뒤집기 전에 에너지. 그쵸? 우리 에너지 어떻게 사는지 알았다. 그치? 내가 여기 점점점점점점점 썼는데 그 뭐냐? 내가 얘를 뒤집을 거 그러니까 요 놈과 관련된 에너지만 일단 적어놨어. 그럼 이제 얘가 관련된 에너지, 여기 익스체인지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익스체인지 에너지, 그다음에 나의 지만 에너지죠. 그렇죠? 그게 없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뒤집혔다 치자. 그럼 이 SL을 전부 마이너스 SL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점점점 있고 여기도 점점 있는데 이 뒤에 점점점점점은 빼기 할 때 그냥 다 없어지네요.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때 저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 세 개만 보면 돼요. 세 개만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이제 요것이 스핀 하나를 뒤집었을 때 에너지 차이예요. 에너지 차이고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요 B 값이 딱 정해진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델타 에너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짜놨던 에너지 함수를 부르지 말자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덧셈을 n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여기는 덧셈 한 번, 곱하기 한 번, 덧셈 한 번, 곱하기 한 번. 한 5번 연산 정도 하는 거죠. 많이 압축됐어요, 계산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요걸 계산해야 돼. 요 L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델타 E를 계산하는데 이 포뮬라를 쓰는 거예요. 포뮬라. 이 포뮬라를 써서 그다음에 걔를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딱 요거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확률로 뒤집을까 말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뒤집을까 말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n번을 반복해요. n번. 왜 n번이냐? 저걸 n번 하면 모든 스핀이 평균적으로 한 번은 내가 손을 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원 몬테카를로 스택이라고 불러. 원. 저게 1초야. 진짜 시간은 아니지. 몬테칼로는 진짜 뭐가 뉴턴 방정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짜 등목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것을 원 몬테칼로 스텝이라고 해요. 요거 한 번 한 게 원 몬테칼로 스텝이 아니라 저걸 n번 반복한 거. 이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거지. 반복해서 내가 아까 했던 대로 시간을 한참 반복한 다음에 내가 이거 내 정하는 거야. 매 몬테칼로 스텝마다 매 몬테칼로 한 번 했다. 그때마다 너 마그네티제이션이 얼마니? 자석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다음 너 에너지는 얼마니?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뭐 100만 번 내가 이거 샘플링을 하는 거야. 그거 덧셈을 하니까 그게 바로 지금 300만 원이지. 내가 여기 소문자 n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주사위가 계속 굴러가요. 내가 데이터를 매번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띄엄띄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요거는 내가 노하우. 내가 이- 보통 인류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 조건이 뭐냐? 소문자 n 곱하기 샘플 개수. 이게 총 몬테칼로 스텝이네요. 이것이 누구보다 크다? 오토 코릴레이션보다 훨씬 크게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 오토 코릴레이션이 100만이야. 오토 코릴레이션이 1000이야, 1000.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으로 하고, 얘를 1억 번. 크잖아, 그치? 아니면 얘를 1하고 얘를 100억 번. 아무 상관없어. 충분히 오토콜레이션보다 충분히 크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선택하든 얘를 어떻게 선택하든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오토콜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이걸 무작정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 조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요거를 희생하는 대신 얘를 한번 키워볼까? 아니면 내가 얘를 희생하는 대신 얘를 좀 키워볼까? 그건 이제 그 문제마다 다른데 1차원 아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콜레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 이거 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 3시부터 다시 이제 요 자리에 앉아서 코딩을 할 건데 요걸 코딩을 하는 요걸 코딩하는데 최대한 그 AI를 사용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여기 앉아서 바로 스크린에서 보여드리면 살 테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근데 스크린에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노트를 참고를 해서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 하는 이제 몬테칼로 이제 원 몬테칼로 스텝을 지나가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금방 루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내가 이 사이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그 n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코드를 이제 쓰기 시작할 텐데 우선은 내가 루프를 돌릴 거고 저기서 이제 하라고 했죠? 인티저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은 0에서부터 n 빼기 1까지의 이제 스핀을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델타 에너 내가 이제 L번째 스핀을 이제 뒤집을 거를 시도를 할 텐데 그 시도가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델타 E는 좀 전에 이제 포뮬라를 계산해 놨어요. 얘는 2 곱하기 나의 스핀에다가 지금은 아무런 옵티마이제이션 안 하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H 필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J는 1이라고 했으니까 필요 없고 나의 오른쪽에 있는 스핀과의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그럼 이제 나의 오른쪽이니까 L 더하기 1인데 걔가 그 어레이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음, 나머지 계산하는 이제 퍼센트 기호 요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 왼쪽에 있는 애는 주소가 L 빼기 1인데 이건 역시 범위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럼 이제 요게 내가 그 스핀 하나를 뒤집었을 때 생기는 이제 에너지 차이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랜덤 넘버가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델타 2보다 작으면, 그럼 이제 스핀 뒤집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L번째 스핀에다가 뭐 뒤집는단 말이나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나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음. 자, 이러면 됐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그냥 식으로 바꿔 쓴 거예요. 네? 예, 오른쪽 노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식으로 써서 사이트 하나 선택하시오. 사이트 하나 선택했고, 그다음에 델타 E 계산하시오. 델타 여기 그 포뮬라 그대로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J가 있는데 J는 1로 놓기로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확률로 뒤집느냐? 1과 볼츠나 팩터 요거의 차이, 그 미니멈인데, 저 미니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응? 만약에 델타 E가 음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델타 E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얘가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위에 양수가 되니까 1보다 크죠. 그렇죠? 확률이 1로 일어난다. 요 랜덤 넘버가 1보다 1보다 작으니까 이거 항상 되는 거. 그래서 굳이 몬테칼로 할 때 저걸 이제 미니멈을 한번 계산할 필요는 없어. 고 진짜 그러기로 했어? 그럼 스핀 뒤집어. 요것이 이제 원 몬테칼로 스텝을 한다. 랜덤 시퀀셜.
그래서 랜덤 시퀀셜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하나 뒤집는 순서대로, 시퀀셜이 그런 뜻이야, 순서대로. 근데 어떤 순서대로 뒤집느냐? 내가 무작위적으로 하나 스핀을 선택해서, 랜덤하게. 랜덤 스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야. 가장 비효율적인 칼로. 이거 아주 이제 짧은 이 코드지만 이게 그 이제 어마어마한 2의 n승짜리 덧셈을 쉽게 해주는 이제 그런 코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임 시리즈를 한번 쭉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이제 스트링들을 계속 원 몬테카를로 스텝만큼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면서 에너지하고 에너지 밀도와 마그네티제이션 밀도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고 있어요. 출력을 시켜서 진짜 얘네들이 뭔가 이 열평 상태로 간다 그러면 마그네티제이션이나 에너지 값이 어디론가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할 테긴 하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또 뭘 뗄 거냐면 초기 조건을 모든 스핀을 업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DN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몇 번마다 뽑을 것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뽑읍시다. 매 몬테칼로 스텝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그 몬테칼로 스텝을 한 10만 번, 만 번 정도 하죠. 만 번 정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요 서브루틴 한번 짜보세요. 요 서브루틴을 우리가 짜놓은 함수를 다 이제 사용하면 되죠. 네, 원 몬테칼로 스텝도 완성했고, 에너지 측정하는 것도 완성했고, 그다음에 이 마그네티제이션 되는 것도 완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네, 샘플링을 이제 n 샘플링 한다고 했고 만 번 하기로 했죠. 만 번 하기로 했고 그럼 여기다 이제 n 스텝을 내 함수에서는 n 스텝이라는 쏘리 아까 여기서 지금 여기 코딩한 거는 원 몬테칼로 스텝을 하는 걸 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걸 썼지만 내가 데이터를 몇 번마다 한 번씩 추출할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서브루틴이 몬테칼로 스텝을 뭐 5번 반복해라 이런 걸 기능을 집어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놨었어. n 스텝, n 몬테칼로 스텝을 하자. 그럼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n 스텝 곱하기 n 주면 입자 개수만큼 선택하는 게 원 몬테칼로 스텝이니까 n번의 그 몬테칼로 스텝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런 루틴이고요.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했고 그 에너지 코드는 토탈 에너지를 측정했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됐고 그다음에 자 저는 시간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이제 에너지를 출력하는 이제 코드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 빠졌네. 지금 초기 조건이 하나 빠졌어. 초기 조건. 음, 여기 초기 조건을 어떻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다 이제 초기 조건도 해줘야 되겠네. 초기 조건이 all up이다. 그러면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그 어레이에다가 모든 원소를 1로 다 채워놔라. 그럼 이제 이니셜라이즈 했고, 몬테칼로 스텝을 내가 원하는 샘플 숫자만큼 반복하면서 에너지하고 마그네티즘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음, 놓고 자, 마이 모델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저 기본으로 정해놓은 파라미터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땅 하면 아이고 이런 그러면 n이 아니라 n 스핀이군요. 스핀 개수를 n 스핀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h 필드가 아니라 b 필드.
한 10번 정도 틀린 후에, 코딩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좀 이따 그림 그릴 요 시간이 함수로 그걸 그리죠. 자, 여러분 하실 때, magnetic 필드는 0으로 해서 하세요. magnetic 필드는 0. 그다음에 샘플은 1000개만 그려봅시다. 1000개만. 이게 제가 얻은 그림이고, 이 그림, 네, 볼게요. 예. 비슷한 그림을 잘 얻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몬테카를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만 보고 우선 얘기를 합시다. 지금 현재 초기 조건은 모든 스피는 업을 해놨고, 또 베타를 1로 했어요. 온도를 뭐 어떤, 어, KBT하고 J하고 똑같은 게 된 거야. 근데 magnetic 필드를 0으로 놨어. 그럼 magnetic 필드를 0으로 놓으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스핀이 업이든 거나 아니면 모든 스핀이 다운이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초기 조건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출발한 거. 모든 스핀이 업인 상태에서. 그런데 봤더니 그라운드 에너지 제일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금방 뭐 1, 20초 후에 보니까 마그네티즘이 0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 온도에서는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훨씬 높은 스테이트를 좋아하네.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냥 온도를 이용해서 지금 예,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전문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더 이기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에너지 낮추는 것보다 엔트로피를 높이는 걸 얘가 좋아해서 여기로 왔고,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왔다 갔다 하죠. 0 근처에. 그러니까 얘는 평균을 취하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 될 거예요. 0인데 대신 요동은 굉장히 크네. 마이너스 0.75부터 플러스 0.75까지.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해. 그렇지만 오도링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쓰인 상태에서는. 에너지도 봤더니 에너지는 또 제일 낮은 에너지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는 한 10여 초 정도 후에 평균 에너지로 쭉 가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정량적으로 측정은 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요 시간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인데 릴렉세이션 타임이 2, 30초 정도, 2, 30초 정도 지나면 얘는 골저암으로 이제 가는 거야. 어? 요거를 측정하면 이게 요 온도, 여기에서의 평균 에너지,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이 딱 되는 거. 오케이? 이게 구한 거야. 온도가 베타가 1.0, H가 0.0일 때에는 에너지 평균값은 마이너스 0.75, 마그네티제이션은 0.0다. 이거 우리 몬테카를로 계산. 베타를 더 키워봅시다. 베타를 키우면 이제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그럼 아니, 온도가 더 낮은 거니까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려는 그 속성이 더 강하겠죠. 그게 여기서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베타를 좀 더 키워. 베타를 예를 들어서 3.0 상당히 크게 키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는 베타를 굉장히 키워서 온도를 굉장히 낮췄어요. 온도를 낮췄더니 내가 초기 조건에 내가 그 전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든 애가 업으로 놨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네. 그렇죠? 에너지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스핀 하나를 확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하죠. 그게 너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인데 그게 너무 그 페널티가 커서 잘 못 움직여.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아까 베타가 온도가
베타가 1.0일 때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베타가 3.0이 되니까 자석이 됐나?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여기는 즉각적으로 평균값을 딱 있으니까 뭐 릴렉세이션 타임이 0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몬테칼로 시간을 엄청나게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를 시간을 10만 번으로, 지금 좀 전에 1000번을 한 건데, 이제 10만 번으로 늘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 파이썬에서는 꽤 오래 걸리겠네요. 자, 어떻게 됐죠? 음? 뭔가 잘못됐다는, 보통 코딩 잘못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는 천초반에서 요만큼 본 거예요, 요만큼. 거기서 봤더니 그냥, 온도가 그 정도 낮으면 얘는 그냥 자석이구나 했는데, 자석이 아니겠지? 금방 0까지 툭 떨어졌다가, 아까 베타가 1이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성이 없어졌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치냐? 여기서 요동을 치네. 요동이 엄청나게 커. 근데 여기서는 1 근처에서 요동을 하다가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요동을 하다가 막 이제 나.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자석이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몬테칼로의 어려운 점. 내가 실수로 몬테칼로 쓰면서 요 구간 동안 하면 이거 완전한 자석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어, 평균값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네. 그렇지만 더 큰 시스템 사이즈 시간을 더 길게 해봤더니 아니죠. 사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뭘 생각해야 되면 시간을 더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이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초기 조건을 한번 바꿔볼까? 초기 조건. 여기는 처음에 이 완전한 자석으로 놓고 해서 출발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임포턴트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건데 마르코프 체인 하면 언젠간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기 조건과 무관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초기 조건을 막 바꿔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 뭐. 자,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차원 이직 모델은 정확하게 2의 n승번 덧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얘는 자석이 아니에요.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은 되는 이제 0이게 그건 이제 뭐 통계물리에 좀 더 직접적인 그 심적인 좀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몬테카를로 테크닉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요거 이제 베타가 이제 2예요, 2. 아까 1 해봤고, 3 해봤고, 지금 2 해봤어. 요 2가 1과 3의 중간 단계처럼. 3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에 머물러 있다가 가끔가다 마이너스를 머물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봤더니 이걸 보면 내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베타가 3일 때에도 시간을 엄청 늘려서 해보면 결국 얘도 왔다 갔다 그래서 0이다. 시간 간격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평균값이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부분만 봐서는 절대 안 돼. 시간 간격도 바꿔보고 초기 조건도 바꿔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자, 이제 물리 연구를 하려면 이제 그게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우리 최초로 매니바디 시스템의 물리 문제를 푸는 몬테칼로 코드를 완성했어요. 자, 제가 이제 이게 아무 옵티미제이션이 안 되는 아주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약간 옵티마이즈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레벨에서 내가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마그네틱은 되고 에너지는 거 이미 옵티마이즈 됐어. 우리가 넘피로 썼지 않습니까? 알아서 지가 패러럴하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몬테칼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랜덤 넘버를 그리는 문제. 근데 몬테칼로는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거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부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랜덤 넘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대신 이제 랜덤 넘버를 부를 때 난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각 그 플랫폼마다 랜덤 넘버를 효율적으로 부르는 방식들이 다 있어. 지금 이 경우는 매번 랜덤 넘버를 계속 불러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요 서브 같은 그 사이트를 선택을 할 때 이 횟수만큼의 랜덤 넘버를 부른다라는 정보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거 뭉텅이로 불러. 한 번에 다. 랜덤 넘버 하나하나 부르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 랜덤 넘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내가 미리 랜덤 넘버를 한꺼번에 다 불러놓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응? 요러면 랜덤 넘버 한꺼번에 다 불러놓게 되는 건가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게 되나? 내가 저 함수가 자신이 없네? 안 된다. 어레인지가 아니라 레인지인가?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야. 이제 랜덤 넘버를 잘 부르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한 번 불렀을 때 이제 여러 번 불러.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도 미리 불러두면 되겠네. 사이트 선택할 때, 그 랜덤 넘버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스크린을 뒤집을까 말까 판단하는데, 요것도 미리 여기 위에 한꺼번에 불러놔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인데, 뭐 약간의 그 잔기술이고,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거는 이 컴퓨테이션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랜덤 넘버고, 그 다음이 뭐냐면 특수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특수함수. 여기서 특수함수를 어디서 부르냐면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지수함수. 자, 요거를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 랜덤 넘버 저렇게 하는 건 획기적인 건 아니야. 그냥 약간의 잔기술인데, 이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이거 줄일 수가 있어. 어떡할까요? 여기는 저 익스포넨셜 펑션을 핀의 개수 곱하기 몬테카를로 스텝 개수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수함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건 내가
L번째 스핀을 선택해서 걔를 뒤집어서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를 계산하니까 델타 E가 얼마나 될 줄 알고 내가 미리,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의 이게 차이인데 에너지 차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디스크리트하네. 그렇죠? 얘의 가능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거의 가능성은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전체 델타 E가 가질 수 있는 값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그때 지수함수 6번 계산하는 거. 그래 놓고 요 자리에다가 그 테이블을 뭐 내가 어레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그걸 여기다 딱 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를 이제 왕창 줄일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스피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쓸 때 확률이 또 미니멈 안 쓴다고 했죠. 귀찮으니까. 근데 저걸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면 주사에 던질 필요 없이 무조건 스푼을 뒤집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질을 사용하면 랜덤 넘버 부르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미리 아까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따로 다 뽑아내가지고 그때는 주사에 던지지 말고 무조건 뒤집어. 여러 가지 이제 이 테크닉이 있는데 이제 이런 테크닉은 옛날에 이제 20세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메모리도 굉장히 작고 이,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처럼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최대한 내 굴릴 수 있는 모든 잔머리는 다 굴려서 코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워낙 빨라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컴퓨터 대수가 너무 많아. 컴퓨터가 너무 많아. 내가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스피드를 2배를 했다고 쳐봐요. 스피드를 2배 했어. 똑같은 효과를 컴퓨터 2대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주 뭐 옛날에는 이 PC에 메모리가 256 킬로바이트, 킬로. 그거로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거로 논문 쓰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메모리가 뭐 기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메모리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인티저 하나가 뭡니까? 16바이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인티저 하나로 스핀 하나 저장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도 안 했어. 인티저 하나에다가 스핀 16개를 저장하고 뭐 8비트면 8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컴퓨터를 한 대에서 쓸 거 8대로 쓴다니까. 그치? 자, 예, 그렇죠. 요 지수함수 요거는 이 테이블로 만들어 두는 게 좋아.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게 나오면 테이블로 미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렇게 띄엄띄엄이다. 디스크리트하게 한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세세한 테크닉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느린데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 이걸 쳐다보고 조금씩 내 그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 본인 그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자, 모두가 이제 이건 했다고 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제일 간단한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에서의 그 몬테칼로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